안녕하세요. 변호성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개념잡기, 오늘은 임원의 근로자성이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설명이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은 드리겠지만 정말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판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내리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라도 이해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이라는 건 결국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 상무, 이사, 전무 등 어떤 임원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이분들이 진짜 임원이냐, 아니면 타이틀만 임원이고 근로자냐 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에 따라서 법률적 적용 범위가 달라지고 어떤 계약의 형태라든지 강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 실제 현실에서 적용이 달라진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근로자와 임원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게 목적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근데 이거보다 이제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데, 판례에는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휘감독이라는 걸 핵심 징표로 삼고 있어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다. 근데 제가 지금 근로자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원이다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떤 게 근로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인지 이거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례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결국 계약이 임원계약으로 돼 있든 근로계약이든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게 촉탁계약이든 프리랜서 계약이든 사업소득계약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우리가 실질을 따졌을 때 종속적 관계에 있다. 위에서 지휘감독이라는 걸 하나의 키포인트로 삼았고요. 지금 종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누군가에게 종속돼서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자가 법에서 말하는 거, 판례가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음은 이제 임원의 개념, 임원. 사실 이제 오늘 임원이냐 아니냐 따지는 건데, 임원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엔 정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대전제가 근로자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임원이냐 근로자냐 따지는 실익은 가장 큰 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냐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임원은 판례에서 말하는 임원의 정의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 집행권이 있는 자, 결국 어떤 위임 사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자기 스스로의 업무 집행권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밑에 두 개는, 저희가 그럼 등기 임원은 무조건 임원인가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비등기 임원은 무조건 임원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판례에서도 상법상 이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등기 임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등기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원은 아니고, 실질을 따졌을 때 지휘 감독을 받으면 임원일 수도 있다. 즉 임원을 따질 때도 결국 지휘 감독을 따졌죠. 왜냐하면 지휘 감독을 받는 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원도 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 감독이라는 징표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미등기 이사일지라도,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이사, 저희가 뭐 이사 대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상무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미등기 이사도 자율적인 위임 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면 임원이다. 이 얘기는 등기 여부가 형식적으로 요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등기, 비등기 여부가 반드시 임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더라. 실질을 따져봐라. 실질을 따질 때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봐라 라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제가 정의도 말씀드렸고 판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근로자의 핵심 키워드랑 임원의 핵심 키워드 다 앞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로자는 결국은 지휘 감독과 종속적 관계라는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결국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임원의 핵심 키워드는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느냐, 자율적 업무 처리를 하느냐, 이게 키워드입니다. 지금 근로자에 대한 키워드, 임원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시력은 뭐냐? 구별 시력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임원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아니라면 뭐가 아닌 걸까요?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근로시간의 제한도 안 받고요.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요. 퇴직금도 법적 의무에 따라서 줄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위임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저희가 임원 서약서, 임원 취임계약, 위임계약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임원들과 계약을 하는 그 계약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조건을 정하기 나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해고 관련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저희가 해고 관련된 얘기, 여기서 해고 관련된 얘기를 보면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임원이 계약직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임원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쭉 갈 수도 있어요. 더 길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해고 관련 제한 여부는 저희가 만약에 임원이 근로자라고 해석이 돼버린다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임원이 2년이 지나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 이후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잖아요. 지금 기간제법은 2년까지만 계약이 가능하고 2년이 넘어가는 계약은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임원도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임원도 만약에 실질이 근로자라고 해석이 된다면 계약 만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일반 근로자처럼 해고를 절차와 사유에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임원이라면, 진짜 임원이라면 위임 계약의 계약 만료로서 계약은 해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당해고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가 있고요. 그 다음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여부, 고용산재. 저희가 근로기준법은 무조건 근로자한테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임원도 가입 대상인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는 무조건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에요. 그래서 임원이라면 고용산재를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실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만둘 때 계약 만료로, 아니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때문에 산재 처리하려고 할 때도 실제 그동안 고용보험료랑 산재보험료를 냈더라도 나중에 그 신청을 할 때 임원임이 밝혀지면 실업급여도 안 되고 산재도 안 됩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산재랑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3년 전권 경정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동안 낸 거는 낸 거고, 그거는 왜냐면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임원 여부를 회사가 임원이라고 인지 안 하고 그냥 신고해서 납부하면 사실은 납부는 되거든요. 공단에서는 그걸 받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실업급여나 산재 처리를 해서 돈이 나가야 될 땐 다시 한번 따져봤을 때 임원이더라, 그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만이 가입 대상이니까 처음부터 그걸 따져서 근로자이면 가입이고, 우리가 타이틀만 임원이고 실질은 근로자면 가입이고, 진짜 임원이라면 가입 자체를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가입을 해왔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임원에 대해서 진짜 임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고용산재 가입 자격을 상실하시고 3년 전까지의 보험료는 경정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임원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앞으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종합적 판단을 했을 때 우리 회사는 진짜 임원으로서 임원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형식적 측면도 맞춰 가시는 게 맞고요. 아니다, 우리는 타이틀만 임원이고
우리는 여전히 직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회사 스스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면 또 그 정책에 맞게 일반적인 관리가 들어가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산재도 가입하는 게 맞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구체적인 징표, 저희가 판단 징표라고 얘기하거든요. 임원은 어떤 징표가 있고 근로자는 어떤 징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판단은 100% 임원이고 100% 근로자다라는 건 잘 안 나와요. 타이틀이 이미 임원이신 분들은 섞여 있어요. 어떤 성질에 대해 어떤 징표는 임원성을 갖고 있고 어떤 징표는 근로자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00대 빵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51%는 근로자성이고 49%는 임원성이더라. 애매한 판단. 그러면 근로자성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거고, 그럼 우리 회사는 우린 진짜 임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꾸 임원성을 높이는 징표들을 우리는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셔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징표는 계약 형태, 4대 보험, 등기. 이걸 저희가 형식적 측면이라고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러니까 외형상 임원이냐 근로자를 따지는 거. 첫 번째는 계약 형태.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이고요. 임원을 근로계약을 해버려요. 임원인데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근로자랑 똑같이 해서 근로계약 기간, 근로의 장소, 업무의 내용 다 똑같이 연차휴가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외형상 근로자라고 형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임원은 위임계약을 하는 거고 이 위임계약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여요. 임원계약이고 아니 임원 취임 서약서에 계약기간만 넣기도 하고 임원 취임계약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하는데 위임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내용에 근로자에 해당되는 어떤 근로시간의 통제, 연차휴가 이런 부분은 빠지는 게 맞고요. 다만 임원도 보수가 나가는 건 맞으니까 연봉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는 회사도 있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합쳐 쓰는 회사도 있고요. 둘 다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임기계약을 하는 위임계약서가 있고 그 안에 연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임기계약은 한 번만 해놓고 연봉계약은 연봉계약서처럼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건 문제가 안 되세요. 연봉은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4대 보험은 근로자면 모두 적용이고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과 국민만 적용입니다. 고용산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등기 여부. 근로자가 등기되어 있을 일은 없죠. 해당이 없고요. 임원은 아까 판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가 돼 있으면 임원의 형식이 좀 더 강하지만 비등기 임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돼 있든 비등기든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상법상 임원이냐 상법상 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이냐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등기가 돼 있으면 조금 더 형식적으로 임원성이 강하게 보이는 거죠. 다음은 실질. 이제 실질적인 측면. 첫 번째로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이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지각 처리를 하고 연차휴가라고 해서 1년에 15일 뭐 이런 식으로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가서 신청해서 승인받고 가는 이런 통제를 제한을 근로자는 받고요. 임원은 자율적인데 제가 이렇게 비교적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임원도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위에 사장님이든 회장님이 계시면 진짜 임원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제한은 받죠. 근데 거의 자율성이 더 강한 거고 어떤 정해진 틀에서 갇혀서 하진 않기 때문에 뭐 구두상으로 좀 다음 주에 뭐 3일 정도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겠습니다. 내일은 일이 있어서 뭐가 이런 구두상의 보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말고 공식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자율적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근로자한테는 적용이고요. 임원은 비적용됩니다. 별도의 임원 규정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하여튼 취업규칙,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기준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만 적용 대상이고 저희가 어떤 징계를 하는데 직원과 임원을 섞어서 같이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 몇 조에 따라서 징계한다. 애초에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임원, 징계를 만약에 임원과 직원이 섞여서 같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진짜 임원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하시면 안 됩니다. 별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다음에 결재권. 이 결재권을
근로자도 결재권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요. 팀장이든 파트장이든 부서장에 따라서.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로자는. 근데 임원은 자기의 위임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일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꼭 최종 결재권자여야만 하는 건 아닌데 상위 결재권자가 최소화돼 있어야 되는 개념. 결국 임원이라고 해놓고 위에 결재란이 위로 3명이나 있어요. 이건 좀 임원성이 없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회장님이든 사장님 한 분한테 결재를 받는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임원성이 좀 더 강한 건데, 근데 모든 업무를 다 사장님 통제를 받는다. 이거는 좀 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업무는 자기가 최종 결재권,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업무는 사장님의 최종 결재권을 또 다시 보고 올리는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결재권. 그다음 업무 수행 방식. 근로자는 아까 핵심 키워드가 저희가 종속 관계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지휘 감독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결재권에서 업무 수행 방식에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서 업무 수행이 거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팀장이나 어떤 부서장 등 자기 직책자는 나름의 자기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고, 결재권이 있더라고 해도 사실은 상사, 위로부터 그 업무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많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업무 수행된다. 그 다음에 임원은 자율적 업무 수행인데 여기도 비교적이라는 단어는 써놨어요. 자율적 업무 수행. 자기의 판단하에 자기가 위임받은 사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조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은 사장님의, 회장님의 지시를 받는 임원이 많고요. 그래서 비교적 자율적 업무 수행이다라고 좀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되게 중요한 측면이 경영의사결정 측면인데, 저희가 어떤 이사회, 경영위원회, 무슨 임원회의 이런 식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회의에 참석한다면 임원성이 좀 강한 거고요. 참석하지 않는다면 임원성이 약하다라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징표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근로자가 임원회의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부서장 회의에 들어갈 수 있어도. 그래서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회의에 참석 여부가 참석한다면 임원성이 강한 거고, 직원은 당연히, 근로자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어떤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인사권, 평가권에 상위 레벨에 누가 있느냐, 내가 최종적인 인사권자, 평가권자냐, 이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우리가 전산을 외주를 준다든지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컨설팅을 계약할 때 그 계약에 해당 주체가 무조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아니고 그 해당 임원의 사인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징표고요. 또 간혹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임원성이 강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책의 수준. 우리 회사의 조직 직제상 본부 밑에 부서가 있고 부서 밑에 과가 있다. 그럼 당연히 부서장 정도는 임원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이 본부장 위에는 바로 사장이 CEO다라고 하면 본부장 정도의 수준은 임원성이 있는 상위 결재권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징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형식적, 그 다음에 실질적인 측면을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이 밖에도 각각의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들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임원에 대한 성격이 좀 더 강하다 한 60%, 근로자에 대한 성격이 강하더라 한 40%, 그러면 이런 식의 6대4, 5대5, 7대3 이런 식으로 판단돼서 우리 회사는 임원으로 진짜 임원으로 관리해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고용산재를 상실하고 경정청구한 뒤로 형식적 측면을 맞춰가고, 혹시라도 근로계약이 되어 있더라. 그럼 근로계약 없애버리고 임원 위임계약이나 연봉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임원의 근로자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자료는 네이버 카페 예성과 인사합시다에 들어오시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